요즘 검색창에 이런 말 진짜 많이 보입니다. 쿠팡 망하는 거 아니냐, 개인정보 터졌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솔직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극적인 뉴스 말고 현실적으로 쿠팡과 협업하는 강사 입장에서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이슈로 정말 망할 수 있는 구조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이 정말 쿠팡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량을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검색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쿠팡 회원 탈퇴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월간 검색량과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 나오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 그래프인데 이게 월간 그래프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회원 탈퇴 검색량이 2100회, 1100회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정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4780회까지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검색량이 지금 가장 많은 쿠팡 탈퇴 방법 이 키워드의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요. 검색량이 18만 회로 상당히 높은 모습이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2410회에서 17900회, 앞으로 12월 예상 검색량은 2만 1000회로 1100%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결국에 일단 사람들이 쿠팡 탈퇴 방법에 대해서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건 팩트로 볼 수 있고요. 집단 소송 카페까지 개설을 해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5년 11월 말에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피해자 다수가 모여 소송 참여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반응을 살펴보면은 댓글 반응으로는 괘씸해서 소송 가능하면 합류할 거다, 뭐 걱정이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집단 소송 카페의 회원 수는 16만 9천 명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회원 수는 2007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전부 다 소송을 하려고 가입한 회원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개설된 카페고요. 지금 최신 글로는 여러 가지 집단 소송을 뭐 참여한다라는 글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셀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에 쿠팡이 지금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고 있냐? 그건 아니고요. 결제 시스템이 마비가 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배송이 잘 안 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에 쿠팡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고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팩트로 볼 수 있고요. 여태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 공동 현관 출입번호,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개인 통과 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라고 하고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망할 거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일단 1번이 여론이 안 좋다. 그리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 커뮤니티에서 욕을 많이 먹는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기업이 망하는 기준은 여론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거나 핵심 인프라가 무너지거나 대체제가 바로 있다. 이런 건데요. 쿠팡은 이 중에 사실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쿠팡의 가장 큰 무기는 광고도 아니고 가격도 아닙니다. 물류인데요. 이미 전국 단위로 깔린 물류센터, 캠프, 배송 인력, 로켓 배송 시스템, 이건 다른 기업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단기간에 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슈 하나 터졌다고 해서 이 물류망이 멈추냐?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은 오늘도 새벽 배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문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은 딱히 겪지 못했고요. 이번에 제 수강생 성과만 봐도 최근 매출이 8,900만 원이 나왔는데 개인정보 이슈 이후에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쿠팡은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 수준까지 접근을 했어요. 쿠팡이 지금 영업 정지 당한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사실 쿠팡이 영업 정지되면은 쿠팡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쿠팡이 무너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의 익숙함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로켓 와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스마트 스토어로 다 떠날까요? 현실은요, 불안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급하게
만약에 물건을 받아야 되면 쿠팡에서 이용합니다. 이미 익숙한 쿠팡의 플랫폼을 한순간에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죠. 쿠팡 이용자가 나흘 만에 181만 명이 줄었다. 이런 뉴스들을 막 내보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데 결국 탈팡한다고 하지만 쿠팡의 하루 이용자 수는 아직까지도 1,400만 명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쿠팡 하루 이용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최저치를 기록한 게 1,488만 명입니다. 쿠팡의 DAU라고 해서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내려간 것은 추석 연휴 중간이었던 이 날짜 제외하고는 세 차례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결국에 1,500만, 1,600만 명대를 줄곧 유지를 해왔는데 이 1,500만 명이 정말 이번 사태에 분노해서 갑자기 다 네이버로 떠날 수 있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용자 수가 이렇게 조금씩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 번에 다 이탈하기는 불가하고 만약에 정말 쿠팡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제가 망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서 영향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우선 우리가 입고를 하잖아요. 물류창고에 입고를 하는데 이 기간이 지금 조금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물건을 보내면 2, 3일 정도면은 입고가 잡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물론 센터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7일 정도 걸리는 센터도 있고요. 10일 정도 걸리는 센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냐? 개인정보 이슈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쿠팡이 브랜드 신뢰도도 어느 정도 일부 하락은 한 건 사실이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 비용도 당연히 증가를 했을 거예요.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처럼 셀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책이 더 강화될수록 아무래도 제약들이 많아질 겁니다. 결국에 이런 제약들이 많아지면 운영 피로도가 증가할 거고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계정 정지 혹은 판매 정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쿠팡이 망할까 고민하는 건 시기상조 같고요. 의존도를 조금은 이번 기회에 줄이는 건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쿠팡이 이제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원래 이 이커머스 쇼핑몰 자체는 한 개의 플랫폼에 올인을 하면 당연히 그 플랫폼에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쿠팡 하나에 올인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네이버 여러 가지 자사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남들과 격차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쿠팡에서 광고비로만 물건을 판매하셨다면 이번에는 자연유입으로 판매하시는 법도 무조건 배워두셔야 여러분들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결국 쿠팡의 운영비가 늘어날수록 그 화살이 셀러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결국에 그 뜻이 광고비가 증가하거나 수수료가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광고비로만 판매하셨다면 이런 자연유입으로 쿠팡에 광고비 안 쓰고도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배워두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이 필수가 될 겁니다. 검색량도 보고 경쟁사의 판매량도 보면서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쿠팡이 단기간에 망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팡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이 어차피 망할 거니까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쿠팡에서 우선 이커머스 실력을 점점 기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망한다면 그 실력을 토대로 다른 플랫폼에 가서 다시 적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이커머스의 본질을 모르고 단순하게 쿠팡에서 물건 파는 법 이것만 배우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쿠팡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똑같아요. 다 안 망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망할 거니까 어차피 이제 끝물이니까 레드오션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지켜만 보기에는 이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이 수익을 낸 경험을 토대로 다른 플랫폼에 가서 다시 적용해서 쇼핑몰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강생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수강생 분들도 쿠팡 혹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배출 내고 수익 내시다가 만약에 정말 쿠팡이 사라지거나 망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5주차 강의를
다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또 어울리는 자사몰이든 네이버든 다른 플랫폼이든 공부를 해서 그에 관한 내용을 5주차 강의를 다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쿠팡은 아직까지 압도적인 쇼핑 플랫폼 1위입니다. 1위에서 안 팔면 우리는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 대응은 나중에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평소처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